고려 소교입니다. 동동 있지요? 자, 고려 소교의 동동. 자, 먼저 이거 험악한 거 치워야 되겠어요. 진짜 범인들한테. 띵. 자, 고려 소교 세 번째 작품인데요. 동동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내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또 원령체 시가의 효시다 그랬어요. 원령체 시가라는 건 달별로 노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세레나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1월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2월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달아달아 뭐 이런 노래. 뭐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노래들이 결국은 원령체 시가의 맥을 잇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요겠죠 그것도. 자, 그러면 이런 원령체 시가의 효시인데 시작이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농가 원령가 같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어요. 농가 원령가는 우리가 나중에 뭐 가사 부분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비유적인 시어들의 의미 알기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연마다 그 비유적인 시어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적인 시어의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하시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파적인 구조, 비유기성. 특히나 동동 같은 경우에는요, 연과 연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시켜서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동동을 열심히 수업을 해주고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동동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니? 그러면 이 1년과 2년, 2년과 3년 얘를 연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사파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별개의 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공통점이나 차이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동동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요. 덕을한 곤배 받잡고 뽀란 림배 받잡고 덕이여 복이여 헌할 나자라 오소이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곤배 뒤쪽 받치고 이렇게 되는데 혹은 뒤쪽에 있는 것 혹은 아니면은 뭐 그 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이 더 나을 것 같죠? 그러니까 덕을 신에게 바치고, 그죠? 복은 림배, 요거는 뭐라고 해석을 잘 하냐면 임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덕은 신에게, 복은 임금에게 바치러 오세요. 이렇게 되죠. 아하, 역시 우리가 이전의 작품에서도 봤던 것처럼 서비스 멘트입니다. 그죠? 궁중에서 불리워지면서 임금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들어간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으 동동다리, 이것도 악기 소리를 흉내낸 후렴구인데 동동이니까 아마 북둥둥둥둥둥둥 북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는 서비스 멘트로 정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덕과 복을 진상하러 온다.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나자라, 진상하다 요 단어가 자주 고전 작품에 등장하니까 요 정도는 익혀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월 날인물은 어저녹지 않은데 누릿 가운데 나곤 뭐마 하울로 널쇼. 무슨 얘기냐? 정월에 냇물은, 흐르는 물은 어저녹죠. 얼려 녹으려 하는데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난 몸, 누굴 얘기할까요? 시적화자 자신이죠. 내 몸은 하울로 널쇼. 기본형 뭐예요? 녀다가 기본형이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살아가는구나. 결국 뭡니까? 냇물은 녹으려 하는데, 그지? 냇물은 녹아가는데 나는 몸하, 요거 자기 자신이죠. 나는 혼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행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바로 대조가 성립이 됩니다. 왜 대조예요? 이게 나는 님이 없는데 뭐 냇물은 님이 있어요? 이게 왜 대조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얘는 앞부분은 긍정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얘는 부정적인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음이 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 화해 무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조라는 게 명확하게 뭐 창과 방패 이런 식으로 대조를 꼭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사이의 대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도 정리. 자, 냇물과 나 사이에 대조 드러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거 개별적인 답지로서 그러니까 1, 2, 3, 4, 5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문제의 지문에 넣지 않고 1, 2, 3, 4, 5의 요소를 딱 끼워 놓고서 대조의 상황, 그죠? 자연과 인간의 대조의 상황으로 공통적인 것 찾기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월로 넘어갑니다. 2월 보름에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아라. 많은 비추줄 지시셨다.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출 만한 그러한 모습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바로 님이. 그렇다면 여기서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은 무엇과 관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님이 되는 겁니다. 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출 만한 그런 모습을 타고나신 분, 바로 님에 대한 예찬이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시어가 뭐가 된 겁니까? 바로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이미 원관념이 되고, 태도는 예찬적인 태도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월 나며 개한 3월이 되면서 핀 만춘 다래꽃이요. 만춘 다래꽃. 다래꽃이라는 건 진달래꽃이라고 해석하는데 뭐 꼭 진달래꽃이냐? 이것도 아직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의 부를 주질 지내놨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타고났다. 누가? 또 님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볼 거 없죠?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임의 모습과 같아서 아름답더라.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더라. 예찬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자, 4월로 넘어갑시다. 4월 아니니저 오시죠 꼬꼬리세요. 4월을 잊지 않고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무슴따 녹사님은, 녹사라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벼슬입니다. 무관벼슬인 것 같아요. 무심하구나 녹사님은 벼슬하고 있는데 님은 옛날을, 옛날의 나를 잊고 잊고 계신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그렇죠. 새와 임 사이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어땠어요? 시적 화자와 냇물 사이의 대조였죠. 대조 나타난 거 보였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도 자연과 인간의 대조,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두 개의 연을 묶어서 임에 대한 예찬의 태도, 비유적 표현, 보조관념 쓰인 거 보시면 되겠고, 정월과 4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조,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외로움과 무정함에 대한 심리 상태를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4월이니까 5월로 넘어갑시다. 자, 계속해서 5월 5일에 수린날, 단오날을 얘기하죠. 아침 야근, 아침에 야근. 지문을 천년이죠. 천해, 천년을 장전하실. 오래, 오래, 존, 사실, 약이라서 받잡너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단오날 아침에 오래오래 사시라고 뭘 바친다? 그렇죠. 약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역시 약이 되겠고, 임을 위해 약을 드리는 거니까 시적 화자의 정성, 임에 대한 정성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보름에 별에 바른 빛 따오라.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아라. 돌아보실 님을 적검존니노이다. 돌아보실 님을, 잠깐 돌아보실 님을 조금 이나마 쫓아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풍속과 관련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수린날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보이는 유둔날인 것 같죠? 이거는 유둔날, 그죠? 자, 이거는 풍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월령체 시간은 세시 풍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되고, 나중에 농가월령과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보름의 유둔날에는 사람들이 벼랑에 가서 머리를 씩씩 빗고서 액땜하기 위해서 그 머리 빗은 빗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런 버려진 빛과 자신의 처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빛, 상징적인 의미 뭐예요? 보조관념. 원관념은 버려진 나의 처지를 상징한다. 즉 시적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당연히 심리상태 안타깝고 슬프겠죠. 자, 7월 보름에 백중 배아에 두고, 백중날 역시 세시풍속 명절 드러났죠. 배아에 두고 뭘 벌려도, 그렇지, 바로 제쌍을 펼쳐놓고 님을 한데 녀가죠. 원을 비잡노이다. 님과 함께 녀다 살아가다 나왔죠. 또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빕니다. 즉 제쌍을 차려놓고서 백중날에는 제쌍을 버려놓고 거기서 조상님들에게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기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백중날, 임과 함께 할 소망을 빌고 있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각 연마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보름은 가벳 날이 말하는 가벳, 한가위. 그렇죠. 가장 좋은 명절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계절 한가위 날이지만은 님을 매셔내고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오늘날 가벳이었다. 오늘날이 진정한 한가위다. 이런 얘기죠. 야, 여기서 뭐예요? 님에 대한 절대성이 드러납니다. 자, 님에 대한 절대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그렇게 대단한 명절인 추석이 진짜 추석답다라 그랬으니까 님은 절대적인,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가위에 님과 있어야 한다는, 그렇다면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임과 함께 있지 않다는 얘기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8월까지 갔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고치. 뭐예요? 국화꽃이 안에 드니 집안에 드니 세셔가면 아니라 집안이 조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핵심적인 시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 황화꽃, 국화꽃이 되는 거죠. 국화꽃의 의미를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국화꽃이 피면서 님이 떠오르게 되니까 님을 떠오르게 하는 무엇? 그렇죠. 매개체가 되면서,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나의 외로움, 그리움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의 외로움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사물. 자, 국화라는 것은 임을 생각하고 임의 생각을 간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국화가 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약을 해먹어, 약을 뭐 님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해먹고, 아니면 뭐 꽃지짐 같은 걸 부쳐먹고 그러는데, 나는 집안에 국화만 잔뜩 폈지. 에이,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이런 젠장,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아으점이한 바랐다라. 10월에 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점이다. 그러니까 잘게 이렇게 썰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잘게 썰어놓은 보리수의 나무 같더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꺾어버리고 난 후에 지니시는 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좋다고 막 구슬러 놓고서 나중에 틱 버리고서 나 이제 짝을 찾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리수나무, 요것이 핵심적인 시어가 되면서 버려진 나의 처지를 상징하는 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안타까움, 슬픔 드러나고요. 11월 독특한 장입니다. 11월에 봉당자리라는 건 뭔지 알죠? 마루를 놓아야 할 자리를 그냥 흙바닥으로 놓아둔 자리에, 한삼두포노 한삼. 오, 뭐야? 여름에 입는 옷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흙바닥에 아주 시원한 옷을 입고, 시원한 옷이 아니라 여긴 뭐야? 추운 옷이 돼버리겠네. 슬알 살아온디어 고운일 스시없널쇼. 슬프구나. 고운님과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님의 부재 상황에서, 임의 부재 상황에서 시적아전 뭐하고 있다고요? 흙바닥에 들이누워가지고 11월 한참 추울 때 흙바닥에 들이누워가지고 뭐하고 있다? 한삼 덮고 있어요. 굉장히 추운데 더 춥게 만들죠. 이한치안이라고 할까요? 이열치열 반대 이한치안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외로우니까 몸뚱이를 괴롭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몸뚱이 괴롭히면서 님을 잊어보려고 하는, 즉 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 부재에 슬픔을 드러내는데 그 슬픔이 더욱더 추운 상태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마지막입니다. 분디난가로 깎은, 분디나무로 깎은 나잘 반에 저다오라. 무슨 얘기예요? 분디나무를 가지고 깎았어요. 무엇을? 진상할, 또 나왔네. 밭을 대접할 밥상, 쟁반, 상에 젓가락 깎구라. 무엇이? 시적하자, 자신이. 자, 그러니까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예쁘게 깎아서 딱 밥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의 앞에다가 들어서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재다가 물하잡노이다. 손님이 가재다가 덥석 물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님에 대한 나의 정성이 소용이 없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좀 더 확대해서 간다면,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꾼다면 뭐야? 님과 결혼 혹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과 연결이 됐다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예요? 젓가락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의 처지는 어떤 처지? 그렇죠. 바로 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과 연결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고 오고 나니까 막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영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치 각 달마다 세지풍속과 핵심적인 시어,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 화자의 처지, 이런 걸 정리하면서 달마다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결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동. 사파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령체 시가이면서
농가 원령가의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죠? 비유기적이다 그랬습니다. 또 원령체 시가이다 보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었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시풍속, 세시풍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처지. 임과 그 다음에 나의 처지를 상징하는 시어들 또 묶어서 정리하는 거 꼭 필요하겠어요. 조금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반드시 잘 정리를 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